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참여도 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작가야 궁금하다. 이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죠. 그 사이 혐의는 기존 1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고 오늘 내려진 법원의 판단 앞서서 살펴봤습니다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었습니다. 생중계된 오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여전히 정치 재판이다. 이 프레임인 건지 오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바쁘시죠? 예, 이거 여러 가지 일로 좀 바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생중계 보셨어요? 예, 생중계 TV 통해서 봤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예, 비춰주실 때도 한 2시간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좀 빨리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초반에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더니, 결국엔 2시간 넘어서, 예. 승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1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형이 30년 했었는데, 저는 한 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24년도 나왔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범죄 내용들을 본다면은, 구형량에 비춰보면 적정한 형이었다고 봅니다. 적정하다. 근데 앞서, 우리 기자하고, 법조계 기자하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20년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 24년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전 대통령 이번에 한 구형을 30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구형 자체가 좀 작았던 점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 뇌물 사건뿐만 아니라 네. 국정원 뇌물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혐의로 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것까지 재판부에는 감안해서 한 번에 재판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선고 형량과 좀 참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건에 관해서 일부 무죄 난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삼성건에 있어서는 물론 일부 안정모 수재에 대한 증거 능력도 인정한 부분도 있고 살치도도 말 3마리 구입이라든지 등 36억 정도도 뇌물로 인정한 적은 있으나 여전히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특히 더더구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부 네티즌들은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입증했다. 이런 불만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 1심 선고가 또 지난 이재용 재판의 2심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 2심이라든지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정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지난번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뭐 조윤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건 관련해서 결국은 대답을 들었잖아요. 예. 오늘 관련 판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서 이건 다 유죄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유죄가 났죠. 다 유죄가 났고 특히 이제 그런 유죄가 난 것은 결국 증거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서도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비춰온다면은 삼성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전에 우리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수첩에 보면은 2014년 6월 20일자에 분명히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 등이라고 업무 수첩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즉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출신이시니까 검찰 조사는 잘했다고 보세요? 이번에 검찰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보이콧했어요. 근데 재판 보이콧하고 나오지 않고 이러면은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치 재판이라고 했을까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가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더 이상 수사라든지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재판을 출석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사면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어야 된다. 뭔 말이냐면 1, 2, 3심을 다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 정치 재판이라고 프레임을 설정한 다음에 재판을 제대로 안 받게 되면은 나중에 사고이라도 그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일정한 기간 지난 후에 지금 수사라든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할까요? 그래,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한들, 그런 지지자들이 보시다시피, 상당수가 되지 않고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 본다면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노리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선거는 그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방선거에는 특별한 영향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많은 액수의 뇌물들 그리고 그 많은 부적절한 직권 남용들이 형태가 낱낱이 드러나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부 대기업과 관련된 뇌물 강요죄 부분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데까지, 이런 자잘한 데까지 이권 개입했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지지를 철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대부분 불행한 그런 역사를 지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사람이다 아니면 반대를 했던 사람들 간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죄명을 가지고 구속이 되고 또 1심 대고의 재판이 선고되고 또 다른 제목들 또 다른 수사와 재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유무죄를 따라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게 죄송하다. 그리고 세월의 유족들에게도 감옥에서라도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를 못했던 것에 참여한다. 이 정도 말을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국정 최고 지도자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않냐. 네, 그런 대답으로 마무리하고요. 다른 현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법사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가 좀 논란이 됐어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김진태 의원 주장은 법에 명시된 시효가 끝났으니까 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해라. 이 얘기인 것 같고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속 경호처가 맡으라 그랬거든요. 여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경호 문제가 논란되고 정쟁이 된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논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경호 관련 법률을 지금 개정안을 19대 때 올렸었고 지금 다시 한번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19대 때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관련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처리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가 이 법률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걸 이유로 해서 논란이라든지 정쟁을 벌인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일반 분들이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경호처에서 경호하는 거하고 경찰이 경호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경호의 내용이라든지 수준이라는 건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외국의 예를 본다면은 통상적으로 경호라는 것들이 긴밀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감이 있거라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같은 기관이 종신적으로 하는 것이 일례입니다. 만약에 이제 경호처에서 경찰로 경호기관이 바뀌게 된다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경호 대상자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거 법 개정 통과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시도해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득이라든지 타협을 통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른 당들은 경선 일정도 잡고 있던데. 예. 평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호남이 기반처럼 보이는데요. 선거 준비 어떻게 잘 돼갑니까? 예, 제가 지금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일부 출마자들에서 공천 심사를 했고요. 또 이번 주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더군다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희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지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진심을 통해서 다가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선택해서 내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예스 앱으로 우시사님께서 중국 우시에서 본방 사수 중입니다. 이 작가 짜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앱으로 들으시면 세계 어디든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어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평양 공연 봄이 온다를 보셨을 텐데요. 이번 공연에는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레드벨벳 이 외에 모두 11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 애썼죠. 오늘은 그 가운데 한 분을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부 관계자나 연예인들보다도 이렇게 묵묵히 뒤에서 애쓰는 주시는 분들을 조명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평양 공연 기술팀으로 영상 제작을 맡으셨던 최희성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희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영상 제작을 맡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영상 제작 PD를 하면 일반적으로 방송국에 있는 PD분을 많이 떠올리시기도 하는데 공연에서는 흔히 노래나 이런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래도 공연 연출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제 TV로 봤을 때 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가사도 나오고 뒤에 화면 뭐 배경화면도 자꾸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 제작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연에 평양 도착해서 그걸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전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약 그 출발 전, 공연 시작 출발 전, 한 10일 전에 저희가 전체 회의를 했고요. 10일 전에? 예, 제작 기간은 약 10일 정도 주어진 상태에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평양 공연을 좀 함께 하자. 제안 왔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으셨어요? 저는 그 평양까지 제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처음 가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그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놀랍거나 혹은 기대가 있다거나. 네, 저도 평양을 가게 된다는 거는 그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알게 되진 않았습니다. 우선 영상을 제작하다가 그 기획사 쪽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혹시 저도 평양을 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이 무거운 책임이 그렇죠. 느껴졌고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체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거기 가서 잠도 잘 못 잤다 그러던데 그만큼 그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갔나요? 네, 보통 이틀 공연을 연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준비 기간이 좀 많이 들어서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공연장에 가면 사전에 영상을 다 준비하고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크게 할 게 없는데 그 제대로 된 그 컨펌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북측에 계셔가지고 이쪽 한국에서 영상을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북측에 가서 또 피드백을 받고 그걸 수정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느라 좀 저희도 빡빡했고 그 공연 스텝 같은 경우는 두 공연장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철수를 하느라 좀 많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이시죠? 맞습니다.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평양에 가서 음식은 몇 번 드셨어요? 한 5끼, 6끼? 4박 5일 있었으니까요. 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음식이랄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인 음식은 옥류관의 평양냉면. 그 유명한 옥류관의 평양냉면. 그 우리 쪽에서 먹던 평양냉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평양냉면 자체에 기대감도 없었고 그 옥류관이란 것도 평양에 가서 그런 데가 유명한 데가 있다라고 들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막상 가서 먹어본 냉면은 일반적인 한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이랑 전혀 다른 맛이었고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냉면은 자기 입맛에 안 맞았는데 평양의 평양냉면 맛있던가요? 엄청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같이 간 스태프분들 중에도 평양냉면 매니아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껏 우리가 무슨 냉면을 먹어왔는지 좀 정체성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재밌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 냉면 불이 부시는 분들 냉면은 뭐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고 냉면 고유의 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다대기도 넣으면 안 되고 막 그렇다는데 평양에서는 다 막 넣어서 먹으라 그랬었다면서요? 네네. 저희도
이제 궁금하니까 어떻게 먹는 방법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갑자기 주변에 있는 다대기를 듬뿍 이렇게 넣어주시고 식초도 뿌려주시고 겨자도 옆에 드시면서 취향껏 드시라고 그래서 이걸 다 먹냐고 그래서 뭐 그러면 다 먹어야 맛이 나지 이걸 안 넣으면 말했어요? 무슨 맛으로 먹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양념장 죄송합니다. 양념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저 수정했으니까 방심이 우리 PD 양복 입히지 말게 해주세요. 수정했어요. 양념장으로.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못 갖고 갔다면서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휴대폰 갖고 오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했던 건가요? 네, 그런 건 사전에 북한을 가기 전에 미리 교육을 다 통일부 통해서 사이버 교육을 받았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기획사 쪽에서 수거를 해서 이제 못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 외 사진기나 뭐 아이패드 같은 기기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갈 수 있고 그럼 사진은 마음대로 찍을 수 있었겠네요. 네, 제재가 심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좀 그런 규제는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김포공항에서 갔습니까? 예, 비행기 타고. 네네. 장비들은 따로 갔어요 그러면? 네, 이제 스태프들이 선발대로 주로 이동을 했는데요. 장비들은 그 사전에 먼저 보내고 신고를 다 해서 그렇게 갔어요. 얼마나 걸리던가요 비행기로? 비행기로 딱 타서 비행기로 날아간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1시간이요? 딱 타서 딱 내릴 때까지? 네네네. 내렸을 때, 거의 대부분이 처음 가셨을 것 같아요, 평양을. 예, 맞습니다. 네네.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창문도 막 바라보면서. 네네. 어땠어요, 당시?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말을 막 한다기보다도, 정말 처음 본 세상을 보듯이, 전부 다 이렇게 양쪽 창을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장면들이 좀 저도 인상 깊었고, 제가 이제 밖에 평양을 처음 본 이미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냥 밭 이런 게 멀리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 네. 그 비행기 도착하고 내릴 때, 그 북한 군인이 명단과 사람을 확인했다 그러는데 한 명 한 명. 네네네. 최 PD한테 물어봤을 때 긴장해서 관등성명을 냈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보통 공항에 도착하면 한국 분들도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짐 같은 거 빨리 내려서 먼저 내리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일어서 있죠. 근데 이번에는 통제를 하셔서 진짜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분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내리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밖에 이제 그분들이 검열을 하고 계셨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상 나가니까 그 TV에서만 보던 그 군인 복장을 하시던 분이 명찰을 보면서 저희한테 최희성 선생 이렇게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니 저는 당황해서 이렇게 딱 경직된 자세로 관등성명을 하고 내렸습니다. 네네. 네, PD 최희성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최희성 PD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버스로 이제 호텔까지 이동할 때 네네. 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교통 통제를 북측에서 해준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있으면 길을 막거나 이렇게 하듯이 좀 통제를 해준 반면이 있었는데요. 요 며칠간 저희가 평양을 버스로 왕복하면서 평양 시내에서 본 차들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차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지, 그건 조금 잘 모르겠었습니다. 평양 시내 모습은 어떻던가요? 보통 우리가 한국 60, 70년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는 처음에 이미지는 70년대로 어느 정도 가정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패션 같은 거. 패션. 그게 주로 보였고 그 건물들은 중국 베이징 쪽에서 많이 보던 그런 좀 거대한 규모의 그런 좀 비슷한 사상이 담긴 그런 느낌의 건물들이 좀 많았습니다. 혹시 북한 주민들하고 대화는 해보셨어요? 완전 이 행사 관련된 분 아니고는 따로 대화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호텔 직원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랑은 주로 대화를 했고요. 대화를.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호텔 직원이나 아니면 그 식당
옥류관이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식당 직원분들한테는 주로 음식 어떻게 먹는지, 뭐 어떤 걸 먹는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뭐 그런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고, 저희야 이제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은 그 고려 호텔 안에 1층에 예. 그 기념품 가게 예. 상점과 그 이렇게 뭐 편의점 같이 조그만 슈퍼에 있는 거기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예, 그분들이랑 뭐 이런 얘기하면 깊은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정치적인 거나 뭐 사상 얘기는 꺼낼 수가 없었고 그냥 가볍게 이런 제품 소개나 이런 걸 해주시면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구입하셨어요? 네, 많이 구입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달러로 합니까 아니면? 네, 사전에 예, 달러로 바꿔서 갔고요. 거기에 이제 뭐 굉장히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뭐 범뼈술이라고 해서 범뼈술? 네네. 호랑이 뼈술 같은. 네네. 그게 이제 약주라고 해서 뭐 관절에 좋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특이한 건 그 만든 회사가 중앙동물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제조회사가? 네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재료에 대한. 글쎄 그게 아니겠지 설마 네. 알도 모르겠습니다. 알도 그래요. 그리고 패션도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네. 그 우리가 자료 화면이나 뉴스로는 조금 치마 미니스커트 입은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청바지나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 청바지 같은 좀 자유로운 그런 패션은 없었고 남성분들은 거의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던 그런 양복 차림에 좀 그런 복장을 많이 하셨고 여성분들은 투피스 정장 예,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또 그 시민분들의 옷차림도 옷차림이지만 좀 특이했던 점은 그 거리를 이동하실 때 조금 보폭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획일적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그냥 스태프들 간에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하자면 그냥 이런 게 이제 제식 훈련 저희도 교련 수업 이런 걸 어렸을 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여기도 받아왔고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익숙해져서 이제 이렇게 하나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호텔 고려 호텔에 묵으셨어요? 예. 북한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호텔 같던데. 네네 맞습니다. 시설은 괜찮던가요? 네 시설은 엄청 깔끔했고요. 아무래도 오래 지어졌으니까 그만큼 좀 노후된 느낌은 들었지만 정말 깨끗이 잘 관리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몇 층에 묵으셨어요? 저는 그 층이 총 34층까지 저희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층부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30층에 묵었어요. 30층, 좋은 방에 묵었네요. 네, 나름. 그 30층 방 안에서 그 평양 시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모습은 어떻게, 정말 도시처럼 활기차게 보이던가요? 그 도시가 저희도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듯이 북측 또한 그걸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때 맑았던 날은 없었고요. 그 전체적인 도시의 회색 색깔이 그냥 뭐랄까 이런 평양의 이미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미지를 좀 대변하는 느낌까지 좀 들었습니다. 활기차는 느낌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여튼 뭐 그래요. 우리랑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는 우리가 미세먼지로 힘들면 거기도 미세먼지로 힘들겠죠. 휴대폰은 못 갖고 가셨다고 했는데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좀 쓰는 건 보셨어요 혹시? 예, 북한 주민들도 휴대폰을 쓰고 있고 북한 자체에 휴대폰 제조 회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인터넷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그냥 사진 촬영이나 전화 통화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 호텔 안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대동강 맥주 이런 것들 마음껏 꺼내 먹으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엄청 호의적으로 그랬고 그 호텔뿐만 아니라 공연장에도 케이터링을 딱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미제 커피라든지 그런 캡슐 커피 준비해 주시고 음료수도 막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편하게 그런 부분은 충족이 됐어요. 제가
저 피디한테 그 재밌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뭐 호텔이나 숙박업소 가면 네네. 이렇게 뭐 수건도 닦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네네네. 뭐 휴지도 버리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가셨던 스태프들이 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휴지도 하나도 안 버리고 네. 수건도 쓴 거 제자리에 탁탁 걸어놓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또 막 아무렇게 하고 가면 이게 국가에서 이제 좀 대표해서 가는 몇 안 되는 기술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좀 누를 끼칠 수는 없었고요. 또 왠지 그 분들이 우리랑 좀 장벽이 있어서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대화가 통하고 마치 좀 대화만 해도 좀 더 가깝게 느껴져서 옆집 아저씨들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책임의식이 많았네요. 예, 맞습니다. 괜히 우리가 그랬다가 남한 전체가 요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대동강 맥주는? 대동강 맥주도 맛있었습니까? 맛은 있었는데 저는 맥주를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선호하진 않고요. 그냥 시원한 맛으로 먹는 사람이라 대동강 맥주도 그냥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래요. 고려 호텔에 있는 동안 먹었던 음식들이 매일매일 바뀌었다면서요? 네네.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음 식사가 뭐가 나올지 기대를 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고려 호텔 자체가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이고 고급 식당이기도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좀 저희한테 배려를 선심을 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혹은 양념을 잘 안 썼다고 하던데. 네네네.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맛에는 조금 덜 자극적이다. 전체적으로. 예. 하지만 간이나 이런 거는 딱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좀 매운 걸 선호하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고추장이나 좀 더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뭐 남남북녀라는 말 있잖아요. 예. 어땠었어요? 저희는 주로 그 공연장 호텔을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호텔이나 공연장 안에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아무나 뽑지는 않아서 선출돼서 아마 뽑히신 분들이라 더 다 키도 크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이 드셨던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 추천하면 그래도 옥류관의 평양냉면입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그 밥이랑 같이 나온 국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국이? 뭐 간단하게 국물에 이렇게 완자나 고기 이렇게 좀 잘게 찢어서 넣은 고깃국 같은 거였는데 그냥 보기에는 어떤 맛이 날지 몰랐는데 이제 국물에서 굉장히 깊은 맛이 나서 와 여기 북한은 이런 국물 요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자, 공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김정은 위원장은 멀리서도 봤나요 혹시? 제가 1층 콘솔에서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 바로 위층에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공연이 끝나고 다 같이 박수를 칠 때 계단으로 살짝 내려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자, 지금 우리는 강산혜 씨 무대가 굉장히 네네네.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네티즌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직접 현장에서는 어때요? 분위기가 누구 가수가 나왔어요? 어떤 가수가 나왔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나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최진희 선생님 무대가 가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나오기 전부터 이름만 이미 호명이 됐는데도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놀랐고요. 근데 이제 감동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뭐 정인 씨부터 시작해서 노래 구성이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감동을 그 남측 스태프들은 받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생각보다 저희가 바라는 리액션은 좀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뭐 TV로 봤습니다만 좀 경직돼 있지 않느냐 공연을 보는 모습이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어저께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이 이제 참여하시는 자리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안에 관객들조차 좀 고위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조금 더 호응을 할 수 없는 자리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경 정주영 체육관이라는 데에서 이제 13,000석 정도 되는 체육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 분위기는 훨씬 더
자유스러웠고 예, 좀 더 분위기가 더 괜찮았습니다. 자, 우리 관객들 또 우리 쪽에서는 공연 간다 그랬을 때 제일 화제성 있었던 게 레드벨벳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TV로 보니까는 별 호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땠어요? 실제로는 약간 북한 주민 관객들은 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낯설어서 좀 어리둥절한 모습은 있었는데 그 오히려 다음 공연에서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는 그 북한 남한 팬들처럼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렇게 환호해 주시는 모습도 제 뒤에서는 크진 않지만 예, 들려서 그래도 똑같음을 느꼈고 그리고 그래도 그 레드벨벳이 와줌으로써 한국 팀에 좀 젊은 문화를 네. 알리는데 큰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TV로 본 것은 1일날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했던 거고 예, 그것도 남측 가수들만. 예, 맞습니다. 3일 류경 정주영 체육관 한 것은 남북 합동 공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북한 관객들의 분위기는 3일 류경 정주영 체육관 했던 공연이 훨씬 좋았다는 거. 네네. 그래서 동평양 대극장 극장 공연 같은 경우는요. 네. 그 2시간 동안 사람들이 거의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 스태프들조차 뭐 자유로이 이동할 수도 없었고 그 공연장 안에는 뭐 사진도 함부로 찍을 수 없게끔 통제가 됐었는데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한국에서도 공연하듯이 그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연 그 1일날 공연이죠. 우리가 지켜보는 걸 어제 봤는데 네네. 북한 관객들이 최진 씨를 다들 알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네. 최진 씨 노래 나올 때 따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공연 문화인지, 그러니까 어떤 가수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박수로만 예,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연 문화인지 어떤 건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예, 좀 그렇게 막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문화는 저희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에 그 북한 노래 나오니까 조금 따라 부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3일 공연은 훨씬 좋았다고 네,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요. 3일 공연도 좀 우리가 다들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네. 이런 기회가 온다면은 흔쾌히 응하시겠습니까? 평양에 있을 때는 스태프들끼리는 안 온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예, 솔직히 안 온다고 했는데 다녀와서 보니 이런 기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이런 기회라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져서 저 말고도 뭐 그렇죠. 다른 분들도 많이 왕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전화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지금까지 평양 공연 기술팀으로 평양에 다녀온 최희성 PD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린 나이에 청와대에서 18년간 아버지의 독재를 지켜봤죠.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권력의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도 그 비극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그 때문인지 본인이 믿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정권이 뿌리부터 썩어가는 것을 보고 있던 측근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국민들을 또 한 번 속였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부패한 정권은 망하기 마련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진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요? 권력 무상이라는 단어가 새삼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클로징 음악은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